또 하나 장면을 볼 건데요. 검사 출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 의원이 아예 PPT 화면까지 띄워서 김용현 전 장관은 중앙지법, 윤 대통령은 왜 서부지법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김용현 체포영장 저기 딱 보시다시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주소지를 보면 서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어디 관할입니까?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죠. 관저라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관저는 용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주소지나 범죄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라고 하면 지금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주소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왜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 6일자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습니까? 지금 2024년 12월 6일자 그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 그 1권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청구된 것입니다. 여러 피의자 그래서 압수영장이랑 같이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저도 받고 최진영 변호사 저 화면을 봤는데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주진 의원이 따져 문 건 왜 김용현 전 장관은 주거지가 서대문구인데 서부지법 당연히 가야 되는데 중앙지법 받고 이 부분 여기로 서부지법 갔냐는 건데 중앙지법으로 왜 갔냐 서부지법인데 아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압수수색 영장 1권에 이어서 한꺼번에 영장 청구된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한 건에 의해서 여러 건을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수처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을 만들 때 예. 공수처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예. 그래서 전속적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그냥 못을 꽝 박아놨습니다. 예. 그러고 현실적으로 한 사건을 하면서 사건에 따라 그 사건이 관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원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계속 청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 얘기는 사건이 아닌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인 서대문구에 있으면은 서부에 하고 과천에 있으면은 안양에 하고 그리고 또 용산에 있으면 서부지방법원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그 또한 일관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 결국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청구는 사실 자체를 숨겼다는 점 하나 더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영장을 기각했던 사연을 열어봤더니만 예.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예. 지금 검찰, 경찰 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면은 다시 우리한테 청구를 해달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면은 예.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공수처가 검찰에도 수사를 달라. 경찰에서도 수사를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자기들끼리 휴대폰으로 문자로 짬짬이 하면서 야 여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자는 그런 짬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런 예. 내용이 지금 화면으로 캡처해서 지금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 통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왜 과연 전속적 합의가 아닌 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게 된 배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동훈 공수처장뿐만 아니고 공수처 예. 차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을 통해서 과연 왜 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게 된 경위를 밝혀야 된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아직까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담당자들과 어떠한 내부적인 연락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통한 밝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김재립 대변인,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가 서부지법에서 결국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잖아요. 영장이 발부돼서 그 당시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니라 주말 당번에 판사가 또 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서부지법 관련된. 근데 이 부분 정도라면 중앙지법에서 특정 영장을 왜 기각했는지 정말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가 없어서 그랬다고 아니라고 공수처는 얘기하는데 이쯤 되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뾰족하게 못 밝히니까
중앙지법이든 뭐든 이걸 좀 더 명쾌하게 누군가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밝히자라고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다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고. 공수처가 지금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거 당연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공수처법상 이게 위법한 짓을 한 것이냐. 여기에 보면 공수처에서 관할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부가 됐고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 적부심까지 청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결정이 어떤 이 지법의 기관별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지법에서 발부했다고 하는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사법 체계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전체를 흔들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내란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적할 건 지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지적 그리고 과한 지적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의 알겠습니다. 사법 체계의 법치 질서를 지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참 정말 의아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주진우 의원의 의혹적인 감명이에요. 왜 누구는 중앙지법이고 누구는 서부지법이냐. 비슷한 얘기라면. 이게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통신영장 기각됐고 또 한 번 압수영장 기각됐고 중앙지법에는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다. 화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진우 의원 얘기는 이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고 중앙지법에서 밝힌 기각 사유 그러면 공수처가 이 논란의 핵심인 내란 추수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도 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앙지법에 기각돼서 서부지법 간 거 아니다. 윤 대통령 소재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처음 알았네요, 저도. 4년 만에. 출범 4년 만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 그런데 오늘 저 마지막 청문회인 국조특위에서 어떤 얘기가 하나 더 나왔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 이 논란의 서부지법에 청구한 날, 그날 저녁 6시쯤이었나요? 와인 회식, 이것 때문에 뭐 위법과 불법은 아니었지만 여러 도덕적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오동훈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위로 목적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을 그것도 갖은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공수처에서 그날 위로회식을 했다는 것 자식 그게 말이 돼요? 의원님 지금 여러 번 제가 좀 설명을 하니까 좀 힘든데요. 그때 지금 그 기자들이 저희들 그 공수처에 계속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부하 직원들한테 저녁 한 끼를 못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날이다 보니까 모든 그 기자들이 서부법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전 저녁 식사 정도 좀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실질 신문을 위해서 그 애써는 그 부하 직원을 위로를 못 해준다.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행위에 대해서 정당했고 후회되는 바가 없다. 제가 전혀 후회되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전혀 후회되는 바가 없다. 그 논란의 와인 술자리 논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정말 공수처가 여러 가지 어떤 비판 받으면 윤 대통령 영장 청구가 되면서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전 국민들이 아마 주시하고 있던 시간입니다. 예. 자, 그 시간대에 공수처장이 직원들을 위로해 주러 간다? 글쎄요. 과연 이게 지금 조직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이거는 다들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 국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된 시점에 그 틈을 이용해서 아니 그때
굳이 저 직원들을 그때 위로해 줘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뭐 또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이 특활비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이 사건 전체에 있어서 예. 공수처가 왜 정도를 걷지 않을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야를 떠나서 일단 공수처가 대통령 사건을 하는 그 중대한 상황에서 한치의 빈틈이나 한치의 흠결도 없어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청구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행태, 처장 행태를 보면 저는 저분은요 정말 조직을 이끌 자격이 일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중대한 시점에 이런 많은 논란들과 이런 많은 또 이 부적절한 이 행위들을 벌여놓고 나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면 예. 참 저는 참담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저는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 해명 논란. 또 하나 누구는 중앙지법 보내고 누구는 서부지법 보내고 와인 회식 논란까지 얘기했던 오동훈 공수처장이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잠시만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속보, 새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변론길에서 양측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측은요. 이 대통령의 직접 최후 변론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결을 언급한 모양이에요. 이 얘기는 계엄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작년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해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트럼프 측은 면책 특권을 주장했고 트럼프 주장을 받아들인 당시 미 연방 대법원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이건 매우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를 보장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판례,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 미국사를 봐라. 이런 주장을 한 거네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원리가 어디죠? 그게 바로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탄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차용해온 미국 헌법의 내용과 그 미국 헌법을 운영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그 내용인 것이고 더불어서 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스탑 더 스틸 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선거 부정에 의해서 대통령을 빼앗겼다 그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미국 연방의회 국회의사당을 침탈했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배우로서 트럼프가 있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폭넓은 그 그 대법원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각시켰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판결에 비춰봤을 때 비록 성문 헌법상은 사법부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부에 대한 특별한 조치만 할 수 알겠습니다. 있지만 예. 의회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주장을 받아들인 그 기각 판결문을 오늘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설명을 덧붙여 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의 직접 최후 진술과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뭐 여러 국보법 전과자 국회의원들 혹은 이재명 대표 월담 얘기 그리고 보신 트럼프 대통령 사례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국회 측의 공방, 국회 측의 얘기도 들어오면 곧바로 저희가 속보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